어제 재밌는 일 있었죠. 한덕수가 결국은 꼼수 부려가지고 입당하고 됐는데 바로 다음날 부결돼가지고 일일천하도 아니죠, 이제. 뻘쭘하게 된 거죠. 당 입당은 했고 탈당해야죠, 이제 좀 있으면. 왜냐면 지는 당에 입당을 하니 탈당해야죠. 이거 한덕수 하는 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입니다. 어, 이 이야기 왜 하냐면 한덕수 부인 최아영이라고 화가거든요. 한덕수가 젊을 때 결혼한 사람인데 한덕수 부인 최아영 씨가 무속에 심취했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무식한 거예요. 기자들 진짜 무식해요. 기자들이 무식해. 왜냐하면 한덕수 그 최아영 씨는 그러니까 무속에 심취한 거는 이상한 무속 중에서도 아니 무속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좌도방 우도방이 있어요. 좌도방 부적소고 이상한 거 이런 거 하는 그 좌도방 계열의 그런 거에 보면 막 이상한 것들 많이 해요. 뭐 집에 뭐 꼽아 이런 것들 다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뭐 집 인형 만들려면 칼 꽂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등 달아놓고 뭐 하고 하는 거 그 누가 잘합니까? 김건희가 잘해. 김건희는 무속이나 이런 데 심취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격 자체가 그래요. 격 자체가 그러고 그거로도 또 지 팔자 했잖아요. 전생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거고 최영 씨는 무속에 심취한 거 아니에요. 최영 씨는 뭐 실제로 맞아요. 그 인터뷰한 거 보면 저도 봤거든요. 이 사람은 사주명리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사주명리학을 공부해야지 사주명리학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죠. 이번에 제가 어제 올려놨던 거예요. 남편 사주 알면서 욕심을 부리는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제가 그 한덕수 사주 봤는데 이 사람은 선출직은 안 되는 거, 임명직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임명직. 그러니까 임명직만 했잖아요. 관 안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제다신약자예요. 제다신약자인데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저래 된 거예요. 운 때문에. 근데 몇 번이 해진가? 여러분 알지? 제다신약인데 어떻게 하냐? 되죠. 왜? 제다신약을 다르게 쓰면 되니까. 예. 보통 제다신약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덕수라는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기는 지금 정치 관료를 했지만 저 사람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밑에 부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인이 적절하게만 받쳐주면 저렇게 국무총리하고 권한 대행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 임명직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 그겁니다. 차영 씨가 명량을 제대로 봤으면 이번에 말렸어야지. 물론 이번에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출마를 하는 건 무조건 말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갑진을 특히 을사 같은 경우는 사화로 녹아내려가는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임명제가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으니까 지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러다면 어차피 권성동하고 의논행위 그거거든요. 어차피 저게 안 된다는 건 안다 이번에 안 되는 건 아는데 만만 하나 뽑아가지고 한덕수 뽑아가지고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한 표 얻어가지고 당권 돌아오면 당에 돌아와가지고 어차피 그 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원내대표를 할 건데 원내대표 할 때 허수아비로 제가 채워놓고 한덕수 채워놓고 다른 사람 뭐 하다가 적당한 시즌 되면 한덕수는 빠져나가고 다시 당권을 잡으려 했던 겁니다. 그게 이번에 시나리오잖아요. 이게 홍준표가 늘 말했던 그 시나리오 때문에 한덕수 니 와가지고 이거 좀 해라. 대신에 그 대선 출마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임명직이고 선출직은 가면 안 돼요. 선출직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선출직을 나갔잖아요. 그럼 무조건 안 되게 먼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뭐 될 것처럼 사람들 안 된다니까. 내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게 사주 볼 때 관을 잘못해서 하면 그래요. 선출직 임명직을 해석을 잘못해요. 국회의원은 선출직입니다. 국회의원은 그래서 도화살이 있어야 된다 말은요. 바로 그거 도화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만 도화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국회의원, 조폭, 연예인 사주 같다고요. 국회의원, 조폭, 사업가 연예인 사주 같다고요. 사주의 그 맥락이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관운, 국회의원은 관운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관이 있으면
국회의원은 관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로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그 사람 인기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 인기 아니에요. 내가 인기를 많이 얻을 사람이 아니냐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정책 압니까? 대중들의 정책 압니까? 정책 신경이나 씁니까? 그냥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이재명이 나쁜 것 같아. 아이고 송열이 좋은 것 같아. 건이 얼마나 예쁜 이따구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재명이 왜 뭐 잘못했다면 하여튼 나쁜 놈은 빨갱이래. 이재명 빨갱이래. 문재인이도 빨갱이래. 그냥 그걸 하는 소리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거잖아요. 그 인기이제 선출직이 그게 선출직이에요. 임명직은요. 하나 관인이죠. 관인 들어가가지고 착착착 밟아가지고 임명직만 하는 사람 임명직만 계속하면 되는데 선출직으로 나오려니까 100%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영씨가 그러니까 차영씨 공부 많이 했더라고. 제가 사주 그 설명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아니 그 사람 사주 공부한 거 그 인터뷰 한 게 있잖아요. 그 JTBC 기자한테 인터뷰할 때. 그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 같더라고. 자기 남편 사주를 보고 젊을 때 이 사람이 전부 터 공부했더라고. 젊어서 만나가지고 남편이 하버드 대학 갔다 왔을 때 자기 남편 사주는 재가 많으니까 KDI 한국연구경제개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계속 금융 쪽이나 돈을 다루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 자기도 좀 재물에 관심이 많은 여자거든. 그러니까 한덕수의 짝으로 만난 거예요. 본인도 본인 팔자 알 거 아니에요. 본인 팔자는 관원보다 재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래 만났는데. 근데 남편이 관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재성을 쓰는 관과인을 가지고 재성을 쓰는 거고. 이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간 거예요, 본인이. 한덕수는 자기도 모르게 공무원 간 거예요. 근데 돈을 다루는 분야로 가지 않고 경제통은 맞았죠. 근데 마누라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은 승승장구했잖아요. 쭉. 근데 차영수 옛날 사고 많이 쳤거든요. 뭐 그림 비싸게 팔아먹고 뭐 이런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쭉 왔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분명히 권한대행까지 올라갔으면 그 정도로 다 끝내줘야 돼. 왜? 임명직인 사람은 그게 끝이거든. 절대 임명직인 사람은 선출직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말린 거죠. 못 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운이 엮일 땐 저래 된다니까요. 운이 엮일 때는. 자, 그러자는 이재명은 왜 좋냐고. 이재명은 절대 안 망하는 사주거든. 항상, 보세요. 항상, 밑에. 이재명 살아온 사문안 보세요. 항상 밑에로워요. 깎이듯 쓱 올라오고, 망인 같은데 쓱 나오고, 그런 겁니다. 누가 그러잖아. 이재명 주위에 사람 많이 숨기니까 이재명이 죽인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사주 명리를 알면 그 상관없다는 겁니다. 겁살 많은 사람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은 그거고 겁재 잘 쓰는 게 다 이재명이에요. 겁재 사주. 항상 겁재 칠사를 잘 쓰는 사주. 잘 써요. 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도 저 사람은 잘 쓰기 때문에 그만 강단이 있고 잘 쓰기 때문에 저리까지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항상 옆에 호랑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동암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이 태국 같은 게 있거든요. 항상 팔에 이 끌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끌기잖아요. 끌기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상처는 입지만 내 거로 제어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죠. 겁재 잘 쓰니까 한 방 한 방 큰 거 탁탁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어쨌든 위험하지만 그래도 강단 있게 나가잖아요. 근데 겁재 쓰는 사람들이 제가 항상 그러죠. 겁재를 잘 쓰려면 강단 있게 나가야 되는데 겁재 잘 쓰는 사람들은 딱 두 개. 내가 다 먹든지 내가 다 틀리든지 99%는 다 틀린다. 그래서 겁재운이 자꾸 흉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겁재운 들은 건 틀리거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겁재운들 다 땡겨와 버립니다. 남의 거 다 뺏어온다고. 그게 재벌이잖아요. 남의 거 다 뺏어온다니까요.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올래? 가져갈까? 이거예요. 이거는 능력 있는 갖고 오면 됩니다. 겁재를 잘 쓰려고 하면 강탈하는 게 능력입니다. 강탈. 어떻게 갖고 오는? 갖고 오면 돼요. 내 거다. 뭐 불만 있어? 이 갖고 오는 겁재입니다. 겁재. 근데 겁재를 잘못 쓰면요. 내 거다. 예, 이러다 뺏기는 겁니다. 겁재가 재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겁재가
특히 평간치사를 하고 제가 듣겠어요. 아씨, 그냥 안 줄 거요. 이래 되는 거예요. 서로 팽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급격히 약하면 한 대 맞고 에이씨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급제가 평간치사랑 모양이 좋으면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하나 먹어도 큰 걸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주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란 겁니다. 대부분 제가 사주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자기 사주를 잘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맺어놓은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는 주변 가족관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아니, 마누라 자식도 바꿔라고. 네. 이번에도 SK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SK가 잘하려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하면 됩니다. 위약금 몇 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깔끔하게 위약금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털겠습니다. 대신에 이걸 가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위약금 안 해도 위약금 자 우리 면제해 주겠습니까? 갈 사람 가십시오. 예. 그래 해주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음 타겟 털릴 게 KT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약한 게 LG, 사실은 KT입니다. KT. 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거 KT, 요번에가 SK 뚫렸으니까 위험하니까 다른 데 갈아타야 되겠다. LG는 저번 뚫렸잖아요. 요번에 SK 뚫리고 남은 건 KT예요. KT가 제일 안 좋아요. 사실은. 보안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KT 갈아타고 나면 바로 그게 몰입니다. KT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털면 KT는 언제든지 털 수 있어요. 여러분은 털려고 마음은 언제든지 듭니다. 그래서 쫙쫙 KT 갈아타고 그때 털면 되잖아요. 그럼 또 KT 하고 또 난리 나겠죠. 그러면 또 위약금 이때는 또 와야지. 왜? 위약금 앞에서 한번 면제해 줄 수 있는 거든 면제해 주든 결국 다 돌아오게 됐으면 한국에서 가봐야 어디 갈 겁니까? 이 안에서 돌지. LG, KT, SK 세 개 안에서 돌지. 그래서 저 같으면 크게 보고 알겠다. 위약금 면제해 주겠다. 갈 사람 가라. 대신에 나 있으면 우리가 서비스 제공해 주겠다. 아니면 폰을 바꿔주겠다. 유심까지 바꾸는데 폰까지 저렴하게 바꿔주겠다. 잡으면 되잖아요. 내가 같으면 통크에 그걸 한다고. 재테크는 어찌할지 봐야지. 통크에 하느냐 안 하느냐. 저 같으면 그래 잡습니다. 저는 저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위약금 하면 SK에서 내가 3년 동안 한 7조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거는 다 빠져나간다는 계산이에요. 그거. 빠져나간 사람 나가요. 이제 나가다 KT도 틀릴 겁니다. 틀리면 또 빠져나올 건데, 어차피. 돌아봐야 거기인데. 대신에,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은 다른 서비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폰 하면 되잖아요. 유심 바꿀 빼야 폰 새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그거 해주면 되지. 유심 바꾸면 폰 새로 왜냐면, 유심 바꾸면 폰 새로 하면 되지. 사업은 그런 겁니다. 한번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사실 차영 씨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차영 씨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속이라 해서 난 다 찾아봤거든, 옛날 자료. 저 사람은 무속을, 점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사주 가서 그냥 쭉, 어느 쌤한테 배우고 나오더라고. 그럼 이런 식으로 보겠구나. 본인이 배운 그 개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이쪽에서 배웠으면 이런 걸 주로 쓸 거고, 격국을 쓸 거고, 얘는 억부로는 쓸 거고, 자꾸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억부로는 쓴다 그냥 간지로만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흐름으로 다 본다. 우리 다른 사람 청하쌤 같은 경우는 그냥 간지로만 본다. 격국도 안 쓰고 안 쓰고 한다는데, 맞아요. 그래 보니까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걸 쓰긴 쓰는데 그게 얽매이지 않는 거죠. 차영 씨는 무속에 심취한 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얼마나 무식해. 무속에 심취. 차영 씨는 무속에 심취한 게 아니라 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무속에 심취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 인생이 뭔가 꼬이기 시작해. 젊었을 때 여자가 본인 인생이 꼬였으니까 젊었을 때 사주 공부를 안 했겠어요. 예? 안 그러면 하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덕수 만났을 때 남편 사주 보면서 하버드 갔다 와서 여기 어딜 가야 된다 다 했는데 말 안 듣고 저러 쭉 가고 이번에도 말 안 들었을 거야. 말 안 듣고 나갔으니까 저래 된 거지. 말 안 듣고 나갔으면 못 말린 거니까
이 제다신학의 단점이고, 말을 들었는데도 못 말렸으면 마누라가 사주 잘못 본 거죠. 안 되는데 그걸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자체가 안 된다고요.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잖아요. 임명직인 사람이 선출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요새 관운이 좋으니까 된다고 봤다면 이게 차영 씨가 배운 명리학에서 보는 게 관법, 우리가 보는 걸 관법이라고 하거든요. 관법이 여기 문제가 있었구나. 이까지는 못 봤구나. 저는 보지만 못 봤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혹시 남편 사주를 아는데 이 여자가 욕심을 부렸나? 마누라가 욕심을 좀 부렸나? 될 거라고 생각했나? 그런 사람들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제가 상담한 손님 중에도 제가 100% 말 다 해드리는 것 같죠. 다 못 해드리는 게 많아요. 말한다고 다 받아들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몇 번 만나고 쭉 시간이 지나고 오래 상담을 하고 래퍼가 형성되고 뭐 제가 어떻게 다 얘기해 줍니까? 다 얘기해 주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한테 왔을 때 여러분이 그때 당시 제일 필요한 이야기만 해드리죠. 망할 사람 뭐 대놓고 100%다 망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라고 해놓는 거지. 안 되고 나면 또 찾아오면 그때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 그렇죠. 저한테 30분 상담만 30분 만에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합니까? 본인이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 준지 아니죠. 그렇죠. 30분, 1시간, 3시간짜리 해놓잖아요. 30분 하는 거는 궁금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건 됩니다. 판단되는, yes or no가 나오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판단이 되는 거. 서너 시간 하다 보면 저한테 해본 사람 압니다. 칠판에 그려가면서 몇 번 지어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다 매뉴얼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근데 뭐 비싸다고 안 한다는 뭐 본인 인생을 아는데 병원에 스캔 하나 받는 것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말죠. 뭐 저건 뭐 어차피 하는 거 3시간 4시간 하는 거는 보통 3시간 해도 3시간 이상 하는데 제가 팀이 제가 더 들죠. 뭐. 기관지 자극 안 되는데 기침 한 번 하면 어제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차인 씨가 요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했나 궁금하긴 해요. 사주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맞는데 무식한 기자들이 말한 것처럼 기자들은 사주명리학도 점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속하고 사주명리학 구분 못해요. 무속은 무당이 하는 거고 무당은 이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은 이론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무당은 이론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는 무당이 되려고 하면요 유식하면 안 돼요. 지가 장난질을 치거든.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나오는 대로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다 해석을 가면 안 돼요. 빨간 거를 조심해라던데? 모르겠는 할머니가 그러시네. 할아버지가 그러시네. 빨간 거를 조심해라 하시네. 그러면 무당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빨간 그릇을 조심해라 하시네요. 이 말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는 무당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런 거 가지고. 빨간 그릇을 조심해라는데 빨간 그릇 집에 혹시 빨간 그릇 쓰는 거 있냐? 아니면 뭐 있냐? 이렇게 진짜 본인이 생각 안 그러면 빨간 그릇 조심해라는 그게 뭘고? 그게 뭘 거라고 제가 왜 생각해요? 그게 무당은 그랬었네. 무당은 자기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나온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는 본인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듣는 내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빨간 그릇을 조심해라. 내가 생각해서 내가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답을 못 찾아내면 뭐 어쨌든 버릇이잖아요. 이거 보고 하신 거구나. 빨간 그릇. 이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무당의 전문적인 능력이에요. 그 무당은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떤 타임라인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 뭐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또 못 알려주는 것도 있고, 다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당 정보로 갔는데 무당도 이런 경우 있죠. 뭐.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쌀알이나 많이 잡고 이건 흔들어 잡고 이게 메시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무당이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점괘가 안 나와. 그러면 본인은 점괘 안 나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거든. 점괘가 안 나오면 혹시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점괘 안 나옵니다. 점괘 안 나온다 이러면 그럼 물어보는 사람도 그러잖아. 점괘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점괘 안 나올 때 있어요. 그 타로 보면 그 웨이트 타로는 없는데 제가 사용하는 마르세유 타로에는 블랭크란 카드가 있어요. 그 블랭크란 카드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언니. 블랭크란 카드는 뭐냐면, 답할 수 없으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3개월 안에 헤어지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블랭크가 나왔어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답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예스도 노도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당신이 물은 점괘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럼? 모르지, 그거는. 그걸 갖고 왜냐고 뽑아볼 수는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다른 카드 뽑았는데, no 이런 거 나오면, no? 뭐지? 왜 no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늘이 알려주는 것 같죠, 다. 그냥, 네 알아서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답할 수 없음이란 말은 뭐냐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네 자유인데, 이미 어떤 결과는 예측되어 있다. 근데 그걸 알려줄 수 없다. 사람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깜깜이서 전 보는데 답할 수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려줄 것 같아도 안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주에도 사주 그런 거 있어요. 사주 볼 때 토에 걸려있을 때 진술중미 사토에 걸려있으면 애매합니다. 이거 진술중미. 그래서 진술중미 사토 해석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초중정리 안 하고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무토기토 해석하는 거예요. 을개무, 신정무, 정을기, 개신기 이런 거 하려니 복잡하거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토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토는 무토기토가 아닙니다. 진토는 개신기, 개신기, 을개무, 을목, 개수, 무토가 들어간 거. 왜 을목, 개수가 왜 들어가 있지? 이 원리를 모르면 진토를 이해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진술충과 진미형은 왜 차이가 나느냐? 축술미는 되는데 진술미는 왜 안 되느냐? 축술미는 사명살이 돼요. 그 진술미는 사명살인데 왜지? 진하고 축하고 이 차이인데 뭐가 차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답하는 사람 진짜 찾아보세요. 제가 못 만나봤어요. 우리 쌤 말고 못 만나봤어요. 제가 궁금했거든 그게. 축술미하고 진술미하고 축진 파는 되는데 그럼 축과 진은 판데 축미는 충이고 뭐 어찌 되는 겁니까? 왜 차이가 나냐? 지장간 모양이에요. 지장간 모양. 안에 뭐가 들었냐? 갑자기 사주에게 좀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런 걸 봄에 있어가지고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은 메시지만 전해주는 건데 그 메시지의 원인 그 원인이 뭐다 설명은 안 해요. 무당이 설명이 많아지면 틀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래전에 무당한테 재미삼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거 못 보는 거 알아요. 볼 수가 없어요. 잘 못 봐요. 그건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오픈 안 하면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좀 봐주세요. 이러니까 혼자 얼쩡해는 거예요. 이제 옆에까지 말 잘 했잖아요.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니까 이거 보통 기독교인들이 많이 써먹죠. 기독교인들이 나는 무당한테 가도 절대 못 본다면서 난 기독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당이 절대 못 본다면서 그게 아니고 당신이 마음을 오픈 안 해서 그래요. 무당은 억지로 열어보는 게 아닙니다. 무당과 소통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이 오픈을 해야 됩니다. 타로에서 멘탈 오픈한 건 똑같아요. 오픈을 해야 들어와서 내 마음의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자기 컨택 해가지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멘탈을 서로 연결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걸 할 필요가 없이 안 하잖아요.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연결이 저한테 잘 안 돼요. 그건 제가 세서가 아니고 세다 이게 아니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아님, 예, 오랜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웃긴 이야기였어요. 그, 저보고, 혹시 테니스 압니까? 압니다. 했더만. 지금, 대주님, 보통 뭐, 대주님이랑 보살님, 뭐, 처사님 많이 하거든. 그때 그 무당은 대주님이라, 대주. 보통 뭐, 우리 뭐, 일반 상대를 이제, 문담하러 오는 사람은 손님은 대주님이라. 대주님 인생은, 그,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채가, 채 안에 이 줄이 없어요. 없는 거로 공을 치니까, 아무 결과가 안 나오네요. 이 뭐, 나 무슨 말인지 난 알거든요, 그게. 아, 이 사람이 잘 봤네. 맞다고, 맞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사람, 자기가 태어나 처음, 이런 사람 처음 본 거죠. 이런 팔자를. 뭐지? 보세요. 테니스 공으로 테니스를 치는데 중간에 이게 없으면 공이 쳐집니까? 어떤 공에도 아무리 약하게 도 뭘 치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팔자인데 본인이 볼 때는 사람들은 그런 게 사회적으로 뭔가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인데 나는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 무슨 말하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아니고 그 뒤에도 뭐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옛날에 잘한다면 재미삼아 보러 가거든요. 보러 갔는데 이게도 끙끙 앓 때만은 할머니가 이건 아줌마 있다.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끙끙 앓 때만은 지금은 돌아가시면 돌아가셔가 내보고 오늘 맞죠 돌아가셔가지고 한 일주일 있으면 꿈을 꾸실 겁니다. 왜 이랬더니 그때 꿈에 답이 나올 겁니다. 뭐 이야기를 해줘 보이소 이랬더만 내를 보는데 없을 문자만 앞에 없을 문자 한자로 크게 적혀가지고 보여서 이게 무슨 점괘를 내가 점을 보러 갔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점을 보러 갔으니까 나 항상 따라가거든요. 점괘를 보러 갔는데 뭐 보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 말이지. 없을 문자가 보이네요. 아니, 본인이 난감한 거죠. 끙끙 앓으면서 그러면서 뒤에 일주일 후에 나온다는 말은 그게 무당이 하는 생각이에요. 막 그냥 한마디로 우리 다음에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음에 밥이나 한 끼 합시다 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속이 그런 거예요. 무속은 그 무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을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데 그 메시지의 의미, 그 메시지의 해석 왜 그리 일어난지 그는 모릅니다.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냥 메시지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한테는 해결책을 바랄 수가 없어요. 무당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당이 해결책 가지고 있는 경우는 모시고 있는 신이 너 이러니까 구슬해 라고 오다가 딱 내려오면 그건 구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굿은 보통 얼마 금액이 있는데 무당들이 뭐 거기서 사기를 자꾸 치죠. 그 더 글로리에 그 나온 그것처럼 엉뚱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실제로는 무당들은 그런 거고 사주명량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형님. 차영 씨가 분명히 뭐 우리도 아는 사주니까 자기 남편 사주를 안 받겠어. 그래서 차영 씨가 자기 남편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하버드에서 돌아와 가지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할 때 자기는 KDI를 한국개발연구원에 가기를 바랬는데 라고 했더니 왜냐면 거기는 돈 다루는 데거든. 잘 본 거예요. 자기 남편 사주를. 한마디로 제다 신약의 저런 사주는 뭡니까? 극히 유물론적이고 극히 세속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돈 되는 거면 찾아다니는 실리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본인이 있는 자리가 사업성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리를 다 찾는 거여서 그거 하면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축적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돈 많이 벌어놨잖아요. 밖에서 사업 안 하는 사람은
공무원 생활만 그래 오래 한 사람 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안타까웠죠. 그래서 제가 차영 씨가 남편 사주를 알면서 욕심을 부렸다면 어리석은 거고, 아니면 그거는 뭐 나중에 기사에 나오겠죠. 그냥 본인 사주가 영부인 안 된 거 알죠? 그 본인이 영부인 본인이 영부인 될 사주는 본인이 알죠. 공부한 건 맞아요. 재영 씨가 한 건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임명직과 선출직이에요. 한덕수는 임명직 사주거든요. 선출직이 안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군가 뭘 겨루는 게 안 돼요. 재영 씨도 난 욕심을 부렸든지, 안 그러면 못 말린 것도 결국은, 안 말린 것도 욕심 부린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갔잖아요. 온갖 쪽팔림 다 당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사주 보다 보면 욕심 부린 중간에 자꾸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끼리도 그러죠. 우리 사주는 내 주변이 따라가 봐주잖아요. 내가 아끼는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잘 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가끔씩 오빠 동생이거든요. 오빠 신수 좀 봐봐 이런 걸. 오빠는 뭐 이렇고 지 사주는 내가 봐주고 이래요. 그래 뭐 지 사주 내가 봐주고 뭐 그래 하거든요. 왜냐면 원래 또 내 거 내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초되면 이걸 합니다. 그래서 선출적인 임명직 그것 때문에 했던 거고, 참 오늘 이야기 하려던 그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차영 씨는 기자들이 무식해서 그랬는데 무속에 심취한 게 아니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했다. 그 사람이, 그리고 본인이 말한 안에서 본인은 인물화를 동양한데 인물화를 못 그린다. 왜냐면 인물화를 그리다 보면 그 사람 얼굴이 관상이 자꾸 눈에 걸려가지고 그걸 못한다. 이 사람 육신이 이거네. 본인이 말해서 본인 육신을 말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관상 때문에 본인 작업을 못할 정도의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정신을 갖고 있구나. 그걸 본인 스스로 본인 육체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참네. 본인도 모르고 말한 거잖아요. 그 사람 육신이 스스로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육신이 이거구나. 캐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를 무속이 아니고 사주를 공부한 사람이고, 요번에 자기 남편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안 말렸다면, 근데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부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런 기회에는 혹시나 욕심을 부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건 본인도 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덕수가 나온 거는 한덕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는 전제로 나온 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거를 깔고 시작부터 깔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후보로 내는 게 아니고 한덕수를 내가지고 다음 당권을 잡으려. 그거 요번 다 터져 나왔잖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차영 씨는 그래 맞아. 어차피 이것만 하기만 하고 원내에 들어가서 원내 대표를 잠시 하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본인도 또 정치 쪽에 잠깐 내가 남편이 그걸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고. 차영 씨는요, 신기는 얼굴에 눈 보니까 신기는 있어 보이는데, 차영 씨는 어쨌든, 본인 사주가 영부인 사주 아닐 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한덕수는 대통령이 당선될 거를 생각하고 나온 출마하는 후보가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영 씨는 욕심 어디서 부렸을까?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보는 거죠. 왜냐면 차영 씨 사주는 안 나오니까. 근데 남편 사주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사주도 한 3개 돌아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닌 게 두 개 있고 하나는 맞는 거고 우리는 또 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의주한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고. 대신 제가 말 안 하잖아요. 그 사주 모양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 그냥 뭐 이런 정도일 거라고 말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구준회비도 이미 시 나와 있는 시 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을사 들어올 때 와이프가 어디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날에 병을 걸린 거를 보면 내가 구준엽이 시를 유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 찾아보면 몇 년이 며칠 날인가 걸렸는데 그게 무슨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걸렸으면 배우자가 이날 이 병에 걸렸으니까 폐병에 걸렸으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역으로 하면 구준엽은 사주가 시가 요시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차영 씨는 뭐 요번에 하여튼 산독수는 재밌었죠 요번에. 쭉 늘어지고 있다가 말년에 조심해야 돼. 말년에 절대 사람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